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실을 부정하는 단계.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지표들도 그대로 묵살해버리는 심리가 결국엔 전체의 궤적을 삶아버리는 토사구팽적인 이 살벌한 시장 경제의 솥 안에서 제대로 된 변화가 진행 중에 있는 건데, 토사구팽이라는 말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엔 눈먼 수요는 실익을 쫓다가 그 실익에 미끼가 돼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면서 끊임없이 추락하는 궤적 안에서의 미아가 되어버리는, 이 워터파크의 슬라이드 속을 질주하는 속도로 그냥 미끄덩 하는 분위기 속으로 빠져드는 건데, 이건 뭐 브레이크도 없죠. 그렇게 줄줄줄 흘러내리는 물줄기 타고 아래로 끝도 없는 나락 같은 궤적을 타고 이리저리로 함께 쏟아져 내려가는 건데, 아찔한 순간 그 자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단계 직전인 바로 현실 부정의 단계가, 이런 현실이 곧 들이닥친다는 걸 손절하면서 끝까지 버티고자 하는 상황인데, 지금 부동산 시황이 딱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잘 알려진 민스키 모델,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어떤 형태로 정점으로 치닫느냐, 새로운 논리의 탄생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무조건 집을 잡으면 적어도 이전에 빚을 냈던 부채에 대한 디레버리징,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가능성, 새로운 가치 투자의 전형적인 구조의 틀 안에서 어느 자산보다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은 2021년까지 정점을 찍었던,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올랐던 시기에 이 국룰과 같은 그런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었죠. 이건 그냥 어디 가서 배우지 않아도 이미 시장 자체에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논리라서, 누구나 이런 컨셉을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는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2021년까지 미친 듯이 올랐던 집값 양상은 이렇게 기존의 부동산 시장에서 인생 역전을 노릴 수 있다는 이 한방이라는 논리가 탄생하게 된 건데, 그 논리의 전형은 바로 로또 분양. 이게 2024년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거의 젊은 세대의 뜨거운 피를 펄펄 끓게 만든 MZ세대의 공격적인 매집 수요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본능적인 논리였죠. 근데 이게 2022년부터 본격 시작된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흔들렸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9조 6천억을 찍는 이 주담대 실행이 이걸 고스란히 보여줬고, 그러나 역시 한민족은 주담대 민족이라는 말머리를 돌려 세우기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매력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 이제 2차 하락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호가 상승도 서서히 꼬리를 감추는 시점에 와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의 시황이 일시적일 뿐 다시 일어설 거라는 현실 부정이 지배적으로 퍼져나가는 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되고 시중은행이 대출을 극강으로 막아 세워도 9월 5일까지 1조 3천억이 늘어버리는 기염을 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현실 부정의 반응이다, 이건. 대출 규제가 창구를 셧다운해도 우회적으로 신용대출까지 늘어남으로써 대출 증가세는 풍선 효과를 발휘하면서 그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게 명확한 현실 부정의 반응이라는 얘기죠. 이제 본격적인 금융시장의 대변화와 함께 미국발 경기 침체가 야기하고 있는 이 아래 공포가 미국 주식시장을 통해서 시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포를 이길 시장은 없어요. 그만큼 심리적 기전은 전혀 꼼짝도 않고 공포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 역시도 이런 쎄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건 벌써부터 호가 장세에 이상 징후가 느껴지고 1억씩 내리는 곳들도 속속 나올 만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을 거라는 공포감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국 자산 시장에서도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 시장을 보더라도 2,400선으로 붕괴됐다가 외국인 매도세가 급격하게 팔고 나가자는 분위기와는 달리 이 개인이 이걸 뭐 가스로 떠받치는 장세로 폭락을 면하고 있었던 건데, 근데 이게 얼마나 강했습니까? 공포를 이길 자금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도 거래량이 9월 들어서 100건도 채 되지 않는 건 매수자들의 공포가 살아나고 있다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금이 돌지 않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대출 원천 봉쇄 현상은 극도의 공포감과 더불어서 투매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9월 들어서 제일 먼저 보일 반응인데, 일단 팔고 빠져나가자는 아우성이 진일보, 지난달보다 확실히 더욱 울림이 커질 것으로 보여주고, 이게 끊임없는 장세 회복이 되질 않을 것 같은 좌절감에 몸서리를 치게 되는 건데, 결국 집값 정상으로 가는 퇴로는 시장 자체의 궤적이 알아서 생물처럼 보여주는 이 단계적인 시차의 결과물들을 쏟아내면서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스키 모델이 얼마나 한국적 상황과 찰떡궁합같이 맞아들어가는지, 이제 2차 하락과 현실 부정, 공포와 투매가 단계적으로 시간을 거치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나열이 될 수 있듯이 동시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만큼 속도면에서 민스키가 말한 시간차는 더 이상 이 한국적 상황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어떤 영역을 열었다고 해도 무방하죠. 그러니 가만히 돌아가는 이 시장 판살이 지켜보면서 타임선상에서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여유, 무주택자들이 더 생긴 겁니다. 이게 절벽 끝까지 몰린 것 같은 공포를 계속해서 2달 전 심어줬는데, 이게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된 거죠. 매일 그렇게 스스로 되묻지 않았습니까? 집값 정상화되는 날이 언제 그날이 오냐고. 지금이 진행형이에요. 현실 부정 단계의 신호가 워낙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미등기, 계약 취소, 신고가 등등으로 나타나는 이 저항선들이 여전히 자취를 감추고 있지 않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이 왜 위험합니까?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한 유럽에서는 당연히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집을 사려고 하는 주담대가 증가세로 돌아가야 하는데, 웬걸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고금리로 인해서 올해 유럽 주담대 증가율이 0%였습니다. 0%. 10년 만에 이 최저치를 찍은 건데, 우리는 이와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는 눌러놓을 수밖에 없는 정말 위험한 금융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1,800조의 가계부채 수위가 넘실거리고 있고, 주담대 증가율은 지난달 9조 6천억으로 기록을 경신했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작년 대비 거의 절반 이상이 더 늘어버린 수치라 말할 수 있을 정도고, 아니 금리가 여전히 동결 상황에서 그렇다고 또 금리를 또 마음대로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담대가 지금 안드로메다가 있는데, 유럽은 직접적인 금리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증가율이 0%입니다. 이게 바로 국가 경쟁력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한국이 처한 부동산 부채 문제는 강력한 경제 기반을 가진 유럽조차도 기준금리 내려도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파다한데, 우리는 지금까지 금리를 눌러놓는 고금리 상황인데도 주담대 핵폭발하고 있고요. 마치 기준금리 10번을 내린 나라처럼 자금 유동성이 부동산을 향해서 춤을 추면서 흘러 들어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집값이 이동할지는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유럽은 최근에 4.5% 기준금리를 4.25%로 내렸죠. 앞으로 0.25%를 더 내린다 해도 4%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여전히 주담대 사용은 손절 양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니 이 한국이 재정 건전성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냥 우리는 돌려막기, 무한 풍차 돌리기를 시전하고 있는 개인들의 왼쪽 주머니 오른쪽으로, 오른쪽 주머니 왼쪽으로, 그렇게 정신없이 돌리다 보니까 집값이 그 와중에도 이렇게 쭉쭉 올라줘야 하는데,
실제 거래 현장에서는 뭐 상승이다 반등이다 외쳤지만 그렇게 기대만큼 올라주질 못했어요. 뭐 그것마저도 용이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러니 뭐 엄청난 지금 희망 고문을 스스로 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코스피 상황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거의 폭락을 예상했었는데 근데 이거 거의 폭락에 가까운 그런 어떤 지형도죠. 외국인 빠져나간 것만 봐도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외국인 마이너스 5,714, 개인은 플러스 4,877. 거의 뭐 비등비등하게 방어막을 친 건데 기관 역시도 방어전에 뛰어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기관이 개인으로 찍고 들어올 수도 있어서 이건 뭐 순수한 개인의 방어전이라고 보기에도 약간 좀 어설픈 면이 있습니다. 개인이 국장을 이렇게 미치도록 방어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연기금이 기저에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건데 워낙 뭐 나스닥 상황이 지난주 2.5% 이상이 빠진 거니까 국내 주식시장이 그냥 한꺼번에 2300선까지 뒤로 넘어갈 위험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추세만 보더라도 오늘 외국인 매도세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무섭다라는 거. 결국 외국 자본 제껴두면 뭐 우리 돈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개인 대출이 무한 풍차 돌려막기가 된 것처럼 자칫 증시마저도 국내 자본으로 돌려막기가 된다면 외자가 이렇게까지 빠지게 되는 양상이 계속 지속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말 엄청난 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시에서 외자의 마이너스 상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이는 건 요즘 뭐 특히 미국의 기술주들이 대거 엄청난 악재를 만나면서 흔들거리는 모습 보이면서 급격하게 주가가 빠지는 양상이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기술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도 재현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공포는 갈수록 누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특히 금융권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에서도 건전성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상당 부분 위기를 맞고 있어서 개인 대출 셧다운한 것도 이게 뭐 죄다 부실로 바뀔 수 있는 부동산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한 발 앞서서 지금 뭐 대출 규제에 나선 건데 가장 큰 파이는 역시 기업 대출 중에서도 건설 대출 부분이죠. 그것도 부실로 나뉠 수 있는 연체율 증가. 전년 대비 1년 새 0.43%가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귀로 들어도 너무 익숙한 시중은행들이 이렇게 건설 PF 부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건데 고정이하 여신, 그러니까 부실 채권 비율이 4,575억 원에 달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1.17%에서 1.60%까지 늘어난 거죠. 이렇게 지금 PF 부실이 제대로 수면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금융권이 도마 위에 계속해서 올라서 PF는 무조건 이금융권과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5대 은행도 심각한 연체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협이 건설업 대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제일 높아서 상반기만 해도 2.35%, 그리고 국민은행 1.8% 증가, 우리은행 역시도 1.6%, 하나와 신한은 각각 1점과 1.2% 정도로 증가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제조 영역보다는 더 연체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는 기승전 부동산이라는 도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드린 민스키 모델 그대로 지금 상황은 강한 현실 부정과 동반된 2차 하락의 시작, 그리고 공포심리 확산, 이를 인지한 매도세의 투매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연말로 갈수록 아주 전방위적으로 증시, 부동산, 건설사, 5대 은행권, 이금융권 똘똘마리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걸 한 방에 몰아서 묶음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미국 기준금리는 더 이상 이제 아니란 얘기예요. 바로 미국발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라는 또 다른 엄청난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오늘 유의미하게 지켜볼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세 폭주, 팔자는 이미 공포로 확산이 되는 거고, 스트레스 DSR이 실행이 돼도 5일 만에 1조가 넘는 대출이 실행된 건 현실 부정이죠. 일단 집만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집만 잡으면 만사 오케이라는 생각. 호가가 급속도로 1억씩 빠지는 곳이 속출을 하는데 이건 뭐 투매의 단계까지 조짐이 보인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2차 하락의 분명한 징조들이니까 잘 지켜보시면서 여유를 가지고 타이밍을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역시 선택지는 무주택자들에게 더욱 넓어지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인내한다면 지금의 혼조세는 정말 빛의 속도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오늘 코스피가 전형적인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자본, 외자가 빠지면 국내 자본으로 돌려막기가 되는 건데, 이거 뭐 풍요 속의 빈곤이죠. 집값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로 쌓아놓은 집값은 가치로 위장된 부실덩어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기다리면서 타이밍을 노리셔도 결코 늦지 않을 타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빤바람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